안녕하세요. 30대 초반으로 사업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겉모습, 직업, 학벌에 의존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실수를 범하곤 해요. 백정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다면 쉽게 공감하실 듯 합니다. 옛날에 고기를 잡아 파는 사람을 백정이라 했죠. 어느 날 한 양반이 백정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여기 고기 안 근다오.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양반이 와서 말했죠. 김서방, 고기 한 근만 주세. 고기를 썰어 두 양반에게 돌려주자 반응이 사뭇 달랐습니다. 예끼 이놈아, 어째서 이 양반 고기가 나보다 배나 많으냐? 그러자 백정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야 손님 고기는 이놈이 썰었고 이 어른 고기는 김서방이 자른 것이니까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학창 시절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고 사람을 대할 때는 예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진로를 정하고 그 길에 매진했죠. 학벌, 직업이 중요하다 하지만 결국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 내 살 길을 먼저 찾고 자리를 잡는다면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일은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일이라 대학을 졸업하고 오더라도 현장에서 그 실력을 입증받지 못하면 자리를 잡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른 나이에 인정을 받아 사업체를 운영할 정도입니다. 어디 가서 사장 소리 들으며 실력도 인정받고 연 매출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 이제는 매출에 신경 쓰기보다 퀄리티와 제 브랜드를 내놓고 싶은 상태인데 최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파혼하면서 인생은 꼭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새롭게 배운 셈이죠. 혹시 제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려 하시거든 그 이후에 그 실수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작은 바람은 적어도 사연을 읽는 청취자분들은 그러신 분이 없었으면 하고요. 미녀가 지금처럼 배운 기술 몇 년 더 삼촌 밑에서 익히다가 네 사업 해보는 것은 어떠니? 기술이요? 그래. 물론 대학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대학도 결국 다 돈 벌어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네가 뚜렷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간간히 삼촌 밑에서 배웠던 기술 실 사용하면서 실력 키우는 것도 괜찮겠지 싶어서 그래. 네 아빠랑 이야기한 사항이고. 고3에 올라가던 해 삼촌이 저를 붙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촌은 금형 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고 저는 삼촌하고 친하게 지내는 터라 어린 시절부터 삼촌 작업장이 저의 놀이터고 장난감이었거든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어린 시절 눈여겨보던 작업들이 중학교를 가면서도 조금씩 실전으로 배워보기 시작하면서 남들보다 터득이 빠르다고 삼촌이 늘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실 금형 작업이 돈 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끈기가 없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으니 실력이 없지. 그런데 너는 감각이 있어서 조금 다듬으면 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니 새겨들었으면 한다. 본격적인 수능 준비를 하며 대학 입시에 돌입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라는 삼촌의 말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라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무 모양도 없는 철을 다듬어서 원하는 디자인을 넣고 원하는 물건을 만드는 일이 신기하고 재밌어서 어린 시절부터 삼촌 작업장을 들락날락거렸지만 제 직업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다만 취미를 가진다면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들을 만들어 인테리어로 두면 좋겠다 생각한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직업으로 접근하니 고민이 되었죠. 삼촌, 생각 좀 해볼게요. 삼촌 말대로 저도 이 일을 좋아하지만 취미 정도로 생각했지 직업으로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그래,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보고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 삼촌한테 그렇게 말을 했지만 마음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이 처음 일을 시작하셨던 게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해마다 사업장을 안정적으로 확장해가는 것을 보며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삼촌 말대로 아직 뚜렷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도 아니고 친구들보다 조금 빠르게 사회생활을 접어들어 안정적으로 키우는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삼촌에게 일을 본격적으로 배우겠다 말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학을 나와 전공을 한 이후 시작해도 되지만 실전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삼촌이 있으니 현장 감각을 익히며 배우는 것이 더 빠르다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대학을 졸업해도 결국 현장 감각으로 더해지는 것이라 일하다 대학을 가도 된다 싶었거든요. 대학을 가지 않으니 군대도 빠르게 다녀오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5년 정도 배웠을 무렵 삼촌이 말했습니다. 미녀가 내 대신 강의 좀 나갈 수 있을까? 네? 삼촌 나가는 강의를 제가요? 이제 너도 기본기는 탄탄히 갖추어졌고 삼촌처럼 나이 든 사람 말고 젊은 감각으로 접근하는 시각도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경험도 쌓으면 좋잖아. 삼촌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주말 수업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수업이 있었고 한 달 과정으로 전문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뉘었어요. 제게 부탁한 것은 일반인 대상으로 간단하게 제품 만드는 일이었죠. 새롭게 수업 구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삼촌이 이미 몇 년 진행하던 수업이라 하던 방식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라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강사님, 여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주은 씨라 했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금형 제작은 금속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대부분은 남자들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수업에는 유일하게 여자분이 오셨고 대학생이라 하셨는데 관심을 보이시며 다른 남자분들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셨어요. 강사님, 여기 좀 알려주세요.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네, 여기서 이렇게 그만! 거기까지 하시면 이제 완성이에요. 대부분 남자분들 경우 기계 사용에 익숙하거나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손쉽게 적응을 하시는 반면 여자분들은 기계 사용이 익숙치 않고 위험하다 느껴지는 부분이라 접근 자체를 하지 않는 분야라 저는 생각했는데 주은 씨는 아니었어요. 신기하게 느껴졌고 매일 삼촌 작업장에서 업무를 하며 어른들만 상대하다가 젊은 학생을 보니 설레임을 느꼈습니다. 강사님, 다음에도 강사님이 수업하세요? 네, 앞으로 주말 수업은 제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와, 저 빠짐없이 올게요. 원데이 수업으로 진행되는 주말 수업이었지만 매번 주제가 달라서 간단간단하게 취미 삼아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주은 씨도 그러겠다고 제게 말하고 가는 그 모습에서 설레임이 더해졌어요. 이거 그린라이트 맞지? 속으로 오바스러운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도 빠짐없이 참가하며 어느새 2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계기가 없어 가까워지지 못했고 그러던 어느 날 출장 갈 일이 생겼습니다. 민혁아, 너 이번에 제주도 현장 네가 가야겠다. 네, 제가요? 그럼 주말 수업은 어떻게 하고요? 그 수업은 내가 들어가도 되고 다른 직원 가도 되니까 걱정 마. 현장도 다녀와야 독립하지. 언제까지 삼촌 밑에 있을 수는 없잖니. 삼촌은 사업을 운영하려면 수업도 해보고 현장도 직접 가서 이야기도 나누어 봐야 한다고 늘 삼촌이 가던 현장을 제게 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아직은 벅찬 요구라 생각했지만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르면서 제 사업에 대한 욕심도 있었기에 거부할 수 없었죠. 그렇게 한 주 출장을 다녀오고 그 다음 주 수업에 갔을 때입니다. 강사님, 매주 오신다면서 왜 거짓말 하세요? 주은 씨였습니다. 매주 제가 강의한다는 말에 바쁜 주말에도 2시간의 수업은 꼬박 들으러 왔는데 지난주 없어서 실망했다고 말이에요. 당차게 말하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푹 빠졌습니다. 주은 씨, 죄송해요. 급작스레 출장 가느라 일이 그렇게 되었네요. 여기 핸드폰 번호 남겨요. 앞으로 주말에 수업 못 오게 되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던가요.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제 핸드폰 번호를 주은 씨에게 남기게 되었고 그렇게 사적으로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은 씨는 저보다 3살 아래였고 대학을 막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취미 겸 시간을 보람되게 보낼 겸 금형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다른 것들도 찾아보았는데 차다고 느껴지는 금속을 변형시켜 다양한 변화를 주는 재미, 매력에 빠졌다는 말을 더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금형이 매력적이라 생각했는데 주은 씨도 저랑 생각이 같다니 신기하네요. 정말요? 와, 우리 천생연분인가 봐요. 뭐라고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연스러운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일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미녀가 이제 근 10년이 접어드는데 너도 너지만 네 운영체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떠니? 벌써요? 그만큼 삼촌 밑에서 배웠으면 되었다. 말이 10년이지. 초등학교 때부터 줄기차게 삼촌 작업장 오갔으니 웬만한 20년 기술자에 비해 모자라지 않다 생각해. 너는 감각도 있고 싹싹해서 잘할 거라 믿는다. 삼촌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맡고 있는 업체 5군데 네가 가지고 가라.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하자고 했으니 내가 독립할 때도 힘들지 않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삼촌, 그러면 삼촌은 어쩌시려고요? 너 나 모르냐? 그거 아니어도 나 관리할 곳 많다.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적당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감사해요, 삼촌. 하지만 삼촌 밑에서 제가 하는 업무들을 병행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것을 말하는 거니? 사업 구상을 하면서 다방면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삼촌 말대로 독립을 하는 것이 물론 결과적으로 나을 수 있지만 저 혼자 장비를 새로 사고 밑바탕부터 시작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생각했어요. 대신 삼촌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맥, 실력, 인지도에 저의 새로운 사업 방안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제가 별도로 사업을 시작하는 효과에 삼촌 역시 저에게 별도로 사업체를 떼어주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윈윈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시장이든 시장의 한계성은 있고 독립을 한다면 그 시장을 나누어 먹는 것이니 결과적으로 삼촌이나 저나 좋을 것이 없다는 생각인 거죠. 대신 제가 더해가는 사업으로 확장한다면 새로운 시장의 유입으로 삼촌과 저는 더 크게 확장된 사업을 할 수 있다 싶었습니다. 삼촌, 요즘 캠핑 장비들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금형 디자인을 이용해서 다양한 상품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금형 말고 원목으로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 것도 함께 하고요. 제 사업 구상을 듣는 삼촌의 얼굴은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한 우물만 깊이 파셨고 이제는 인지도도 있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민을 하는 삼촌의 얼굴은 이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민혁이 이제 그렇게 큰 거니? 네 말대로 다양한 상품군을 형성한다면 이 업계에서 더욱 탄탄해지겠구나. 그래, 최 사장.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 최 사장, 삼촌 뭐예요, 낙한지럽게. 아니지. 직함은 제대로 해야지. 이제 최 사장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같이 운영하는 책임감을 가졌으니 대우는 제대로 해줘야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삼촌으로 이 일을 시작했고 새로운 제안에도 기꺼이 응해주시면서 그의 동등한 대우까지 해주시는 모습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참 바빠지기 시작했죠. 오빠,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삼촌이 너무 부려먹으시는 것 같아. 아니야. 이번에 새로운 재료가 더해지면서 연습할 시간이 필요해서. 연습? 오빠 금형 쪽 일 잘하는 거 아니었어? 금형 말고 이제 원목도 하고 캠핑 쪽도 늘려보려 하거든. 주은이 집 앞 커피숍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커피숍 창문에서 누군가가 빤히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창밖을 보고 주은이가 커피숍 안쪽이 보이게 앉아 있었는데
창가 쪽으로 고개가 돌아가는 저의 시선을 따라 주은이도 창밖을 보았죠. 어, 엄마! 어, 어머니라고? 중년 여성은 커피숍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고 어머니는 주은이랑 저를 번갈아 보셨어요. 엄마 인사해. 내 남자친구. 안녕하세요. 최민혁입니다. 네, 반가워요. 지나가다 뒷모습이 우리 딸 같아서 보았어요. 궁금해서 들어온 거니 다음에 언제 제대로 인사해요. 엄마도 참. 이따가 봐. 그래, 집에서 보자. 그렇게 얼떨결에 인사를 하고 어머님은 다시 커피숍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주은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빠, 혹시 대학 어디 나왔는지 물어봐도 될까? 대학? 나 고졸인데. 어? 대학 안 나왔어? 어,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삼촌한테 금영 배웠어. 왜? 아니, 엄마가 물어보셔서 고졸인데 강의를 할 수 있어? 외부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삼촌이 하는 사업장에서 하는 강의인데 학력이 중요한 건 아니지. 실무 위주로 하는 거기도 했고. 아, 그렇긴 하네. 왜? 내 학력이 문제가 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남자친구 생겼다니까 말도 안 했냐면서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하는 일은 무언지 꼬치꼬치 캐물으시잖아.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는 오빠가 삼촌이랑 금형 제작한다는 거 이외에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아, 그랬구나. 지금은 고졸이고 나중에 대학 공부가 필요하다 생각 들면 갈 생각인데 아직까진 학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그래, 알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늘 같은 일상 대화를 좀 더 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 별다른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머, 저 아이들 너무 예쁘다. 식당에서 스마트폰으로 TV 보는 거 아니고 어쩜 어린데도 앉아서 식사를 저렇게 예쁘게 할까? 한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간 주말이었는데 주은이가 한 식탁을 보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시선을 따라 가보니 엄마와 아빠 그리고 3살 정도 보이는 딸아이가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보통 그렇게 부모와 어린아이가 식사를 하면 태블릿 또는 핸드폰으로 유튜브 같은 프로그램을 틀어주는 것들을 흔하게 봐왔던 터라 제 눈에도 조금 생소하게 보였죠. 그러게 저렇게 어린데 방송 안 보고 밥 먹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오빠, 우리 어릴 땐 당연한 모습이었는데 요즘에는 저런 아이들이 신기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 와, 숟가락에 밥 떠놓고 엄마가 생선 발라주는 거 기다리네. 너무 귀엽다. 그치, 오빠. 너무 귀엽지? 우리도 나중에 아기 낳으면 저렇게 식당에서 핸드폰 보여주지 말고 오손도손 밥 먹자. 지금처럼? 그래, 우리도 아기 낳으면 그러자. 오빠 약속한 거다? 결혼은 나랑 하는 걸로? 당연하지. 너 아니면 누구랑 결혼하니? 역시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한다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은이가 아직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라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한 적은 없지만 결혼을 한다면 주은이랑 하지 않을까 막연하게 느끼곤 있었는데 이렇게 말로 꺼내지니 남자로서 책임감이 더 들었어요. 무언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업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삼촌, 화롯대 디자인 이거 어때요?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역에 넣는 문구를 주문할 때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야는 꼭 마음에 들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 틀에서 이니셜 같은 것들을 넣어 나만의 화롯대를 만드는 거죠. 요즘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나만의 장비를 원하는 트렌드를 발빠르게 읽어 나만의 화롯대를 상품으로 낼 구상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을 선택하게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이니셜은 주문을 받을 때 넣는 형식으로 정해진 단 하나의 상품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 생각했어요. 예상은 적중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했고 그 덕에 인기 별스타로 자리 잡고 캠핑 용품들을 하나 둘씩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캠핑에 대해 관심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품들의 아쉬운 점들을 체크해 본 터라 반응은 좋았어요. 이렇게 제 기획안으로 올려지는 상품들의 수익 90%가 저의 몫이고 삼촌에게는 장소 대여 겸 장비 이용값으로 10% 정도 지불하던 터라 생각보다 빠르게 수입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주은아,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찾았어? 아니, 나도 오빠처럼 무언가 하고 싶은데 아직 하고 싶은 걸 못 찾겠네. 그럼 전공 살려서 대학원 가는 건 어때? 나도 그러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것은 너무 부담되어서. 그럼 결혼하는 건 어때? 결혼? 오빠가 보내주려고? 대학원 학비가 얼만 줄 알고? 아무리 비싸도 등골 휘어도 우리 주은이 공부 못 시킬까? 나는 공부에 뜻이 없어 안 갔지만 미래 와이프가 학업에 뜻이 있으니 뒷바라지 기꺼이 해야지. 뭐라고? 오빠 말이라도 고마워. 든든하다. 빈말 아니야. 대학원 이야기는 결혼 뒤에 생각해도 되니까 아직 해야 할 거 생각하지 못했고 부모님 밑에 있는 거 부담되면 나랑 결혼하자. 오빠. 그렇게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연애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일을 할 때 만났고 무엇보다 코드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결혼은 같은 곳을 보고 걷는 거라 하는데 주은이라면 저와 같은 곳을 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찾은 뒤에 해도 좋았겠지만 제 일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고생시키지 않고 주은이가 할 수 있는 꿈을 찾는데 뒷바라지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대학을 졸업한 주은이지만 저의 고등학교 졸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지난번 커피숍에서 우연히 주은이 어머님을 만난 이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것을 알았지만 그 이후에 달라진 점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 이후 결혼에 대해서 넌지시 이야기를 비추며 생각이나 마음가짐, 그리고 저에 대한 진심을 보았을 때 주은이라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오빠, 주말에 엄마가 시간 되냐는데? 엄마가 한번 다시 제대로 보고 싶대. 그래, 지난번 너랑 이야기하다 어머님 처음 뵙던 그 커피숍에서 보는 건 어때? 나야 좋지. 오빠가 동네까지 오면 엄마가 약속 장소 나가기도 편하고. 그래, 그럼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만나자. 그래, 그럼 그날 봐. 제가 주은이에게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 약속을 잡은 이후 며칠이 지났을까. 주은이가 결혼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한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말에 주말로 약속을 잡고 뵙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찾아갈까 생각해 본 것은 아니지만 어머님께서 집으로 오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닌데 집으로 찾아간다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조금은 번거로우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번에 정식으로 집으로 찾아뵙겠다고 말씀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주말이 되었습니다. 오빠 여기야. 커피숍으로 들어가 주은이를 찾는데 안쪽에 자리 잡고 저를 보고 손 드는 주은이. 그 옆에 어머니 계셔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며 테이블로 다가서는데 어머님 얼굴이 조금 어두운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네는 옷이 그것밖에 없나? 네? 제 옷이 왜요?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가? 어른들 만나는데 예의 없게 옷차림이 그게 뭔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예, 넌 가만히 있어. 배우지 못하면 예의라도 있어야지. 예비장모 처음 인사드리러 오는데 자네 그 옷차림은 지난번에도 입었던 옷 아닌가? 아닙니다. 지난번 입은 옷과 다른 옷입니다. 뭐 아닌가? 등산복 같은 그 차림, 그게 그거구만.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옷차림으로 나무라셨습니다. 제가 즐겨 입는 옷들이 등산복과 같이 기능성 옷으로 땀 흡수가 잘 되고 잘 마르는 재질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티였습니다. 등산복처럼 자크 형식도 아니고 U자 형식의 기본 티로 바지 역시 면바지가 아니라 기능성 바지라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편하게 많이 입는 옷이고 깔끔해 보이는 옷이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니 의아했어요. 어머님, 제가 하는 일이 금형이라
땀이 많이 나는 현장 일이거든요. 이 옷차림이 땀 흡수도 잘 되고 마르기도 잘 마르고 급하게 거래처 갈 때도 깔끔하게 입을 수 있어서 입은 건데 왜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입는 옷이 다 그렇고 그렇지. 사무실에서 일한다면 기본 세미 정장이라도 정장 바지에 구두같이 좀 더 말끔하게 입지 않겠나? 신발도 애도 아니고 운동화가 뭔가? 엄마는 왜 민혁 오빠 옷차림 가지고 그래? 깔끔하고 문제 없구만.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누가 어른들 만나는데 구두에 정장도 아니고 운동화에 어디 놀러가는 차림으로 만난다 그래? 엄마, 자네 삼촌 밑에서 일 돕는다고 하던데 어디 그래서 결혼 생활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나? 자네 삼촌한테 돈은 제대로 받고 있는가? 받는 돈은 얼마나 되나? 1년에 4천 정도는 됩니다. 어머님의 직설적인 말씀에 잠시 당황했지만 묻는 말씀에 대답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머님은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셨거든요. 이런저런 말을 하기도 전에 옷차림 하나에 배운 것을 들먹이면서 몰아붙이시는데 제가 얼마를 버는지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 언급한 백정희처럼 겉모습 직업 하나에 저를 판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될 사람인데 이런 대우를 받을 정도로 제가 제 삶을 못 산 것도 아니고 어머니께 무례하다 들을 정도로 옷차림에 신경 안 쓴 것도 아니었거든요. 요즘 제 나이 또래가 잘 입는 옷들 입고 집으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다면 아버님도 함께 뵙는 자리고 정장을 입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보자는 자리에 정장을 입고 가면 오히려 분위기가 무거워질 듯한 마음에 편하고 깔끔한 옷을 입은 것인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말 끝나기가 무섭게 쏘아붙이셨습니다. 자네 꼴랑 그 돈 받으면서 내 딸에게 결혼 이야기 한 건가? 네? 4천이면 세금 떼어도 월 300인데 모아놓은 돈은 있나? 집은 있고? 나이도 어려서 이제 돈 모으기 시작하고 집도 사야 하는데 주은이에게 대학원 등록금 내주겠다고 했다면서 월 300에 가능하기는 한가? 엄마 그만해. 예, 넌 가만히 있어. 어디 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봄세. 난 사실 주은이가 만나는 거 반대했네. 고졸이라 직업도 변변하지 못하고 삼촌 밑에서 일 도우며 지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 딸이 이야기도 잘 통하고 다정하다 해서 지켜본 거네. 그런데 이건 경우가 아니잖나. 월 300이면 혼자 살기도 빠듯한 세상에 결혼이라니. 어머님, 삼촌 밑에서 일하긴 하지만 제 사업도 운영 중이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안정된 수입으로 그 이상 벌 수 있습니다. 자네가 고졸이라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네. 고졸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는 거야.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 나이에 연 4천이라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디 가서 그 돈으로 먹고 살기 어렵네. 시간이 걸리는 동안 내 딸 그 고생 다 할 텐데 세상 어느 부모가 딸내미 불구덩이로 들어가는데 어서 들어가세요 하고 보내겠나? 나는 못하네. 내 딸 고생하는 꼴 못 보니까 더 이상 연락도 말고 여기서 끝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보고 당장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은 늘 제 편이 되고 저랑 함께 같은 곳을 본다고 느꼈던 주은이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은 채. 간간히 어머니를 말리긴 했지만 그 이상의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바보같이 일어서서 그 자리를 나왔어요. 나오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런 저를 보면서도 주은이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은아, 어머님하고 잘 들어갔어? 저녁은 먹었고? 어, 엄마하고 집에 들어왔어. 저녁도 먹었고. 나 집 앞인데 잠깐 나올 수 있어? 이야기 좀 하려고. 오빠, 미안.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 엄마가 하도 잔소리하는 바람에 내일 나가는 길에 내가 오빠 작업장으로 들릴게. 그래도 괜찮지? 그래. 내일 나올 때 톡해. 데리러 갈게. 아니야, 내가 갈게.
집으로 들어간 주은이는 어머니에게 한 소리 들었는지 집 앞에 잠깐 나오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고 알았다고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점심이 지날 무렵 주은이가 삼촌 작업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빠, 나왔어. 주은이 왔구나. 응, 나 왔어. 오랜만에 오니까 좀 달라진 것 같네? 어,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 김주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쉬세요. 네, 사장님, 다녀오세요. 사, 사장? 오랜만에 작업장으로 온 주은이는 직원들이 저를 사장이라 호칭하자 짐짓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은이 처음 만날 때에 비하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물어보지 않은 사항들은 제가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것도 웃기고 적어도 주은이는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모습에 더욱 반해서 결혼까지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상황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빠, 삼촌한테 물려받았어? 웬 사장? 물려받은 거 아니고 그냥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내가 낸 아이디어로 좀 확장하게 되었어. 말하자면 좀 길어.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했어?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주저리주저리 확장하네 뭐하네 말하는 것도 웃기다 생각했고 무엇보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신감 하나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을 말할 순 없었어. 그래서? 하려던 이야기가 이거였어? 사실은 사장이라고 앞으로 믿고 기다려주면 걱정 없다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월 4천이라고 말한 것을 연 4천이라고 들으신 것 같아서.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이 그렇게 화내실 일 없다 생각하거든. 월 4천? 오빠, 진짜야? 응, 이제 월 4천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보이는 게 1년쯤 되어가. 그동안 변화도 심했고 안정적인 수익이 자리 잡아야 너에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 못하고 있었지. 이 정도 수입 없이 대학원 이야기를 어떻게 해? 오빠, 월 4천이면 진작 이야기하지 그랬어. 그 정도면 엄마가 화낼 이유도 없잖아. 혹시 엄마한테 서운한 거 아니지?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고생하는 거 싫으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 이해하지. 왜 옛날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가 심하게 뛰니까 옆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뭐라고 핀잔을 주자 애엄마가 이렇게 말했다 해요. 애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자 웬 노년의 여성이 이렇게 한 소리 했다 합니다. 애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애엄마 너는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말이에요. 저 역시도 어머님은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내 여자친구인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했고, 아니라고 믿고 싶었던 여자친구 역시 어머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부정할 수 없었죠. 생각보다 반응은 빨리 왔습니다. 월급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간 주은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어머님 전화가 왔거든요. 최서방, 어딘가? 얼굴 잠깐 보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님새, 내 주은이랑 자네 일하는 곳으로 가겠네. 제 대꾸도 듣지 않으시고 뭐가 급하셨는지 주은이랑 다시 제 작업장으로 오신다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말 하나에 입장이 바뀌었다 생각하니 코웃음이 절로 났어요. 1시간도 채 안 돼서 주은이는 어머님과 함께 작업장으로 왔습니다. 최서방,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니 내가 몰라봤네. 내가 옛날 사람이라 정장 아니면 예의 없다고 생각했네. 내 생각이 짧았네. 오빠, 엄마가 내가 긋고 말리는 대로 얼굴 보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하셔서. 최서방, 주은이에게 이야기 들었네. 나는 주은이가 자네 능력 있고 일을 잘하고 실력이 있다고 말해도 딸 결혼시키는 입장에선 돈 걱정 안 하는 부모가 어딨나? 연 4천이면 보낼 수 없지만 월 4천이면 내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지. 대학원 가면 주은이랑 학력 차이가 너무 나니까 전문대라도 가는 것은 어떤가? 엄마, 왜 또 그래? 내가 대학원 나온다고 오빠처럼 돈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
아닐세. 내 정신 좀 봐. 월 4천 버느라 정신없는 사장님이 건강 생각해야지. 대학이 뭔 대수라고. 최 사장, 양가 상견례도 하고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보게나. 주은이 어머님은 제 월급 이야기를 듣고 나선 180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역시 돈에는 장사가 없다고. 연 4천과 월 4천은 물론 크게 차이가 나지만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대우가 이렇게 달라질까요? 주은이 역시 눈에 띄게 변한 태도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피숍에서 연 4천 번다고 할 때는 어머니 하는 말에 크게 토를 달지 않더니 이제는 목청 크게 제 편을 드는 모습을 보니 결혼은 물 건너갔다 싶었어요. 이 모녀는 최민혁이라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월 4천을 보고 결혼을 원한다는 생각이 너무 선명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두 모녀를 보내고 저는 결국 파혼을 했어요. 제 마음을 바꾸려고 도시락 공세에 그 뒷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왠지 이 이야기를 모두 전하게 되면 제가 한때 사랑했던 주은이의 안 좋은 모습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 같아 그 이야기는 저만 담아두려 합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앞만 보고 달려왔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이거든요. 저의 조건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제가 버는 돈으로 저의 학력, 저의 하는 일이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백정희의 이야기에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백정희 총각이었고 양반자제의 자제와 사랑을 하는 사이였다 하더라도 김서방이라는 존칭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그 시대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요. 이 정도로 보여지는 것, 실제로 그 사람의 능력,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돈의 존재에 대해 다시금 배우는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누구나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있어요. 저 역시도 얼마 전 사연으로 들은 반전 노숙자 이야기에서 노숙자의 숨겨진 실체가 밝혀지는 순간 지나가는 노숙자를 다시 살펴보며 혹시 모를 숨겨진 뒷이야기를 상상하는 재미로 한동안 지냈을 정도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노숙자는 우리의 삶 가까이 있는 존재라기보단 강 건너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다가오지만 제가 겪은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고 부족한 학력 또는 벌이로 인해 충분히 무시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이에요. 저는 이제 사업에 더 집중하면서 당분간은 연애나 결혼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부디 사연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여지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는 무례한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심을 바라보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길 조심스레 바라보면서 이만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